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스 프리스님이 사연을 보내셨고, 고민 사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깁니다. 장문의 사연이기 때문에, 취업 고민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앞전에 썰 들으셨죠? 프린스님. 프린스님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 앞전에 우리 이제 HK님이 적으신 거. 예. 누구는 아직 제대로 어떻게 사회에 발도 못 붙여봤는데. 예. 어쨌든 이번 고민 사연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린스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문과 완전 무스페 무경험 취업 어떻게 해야 할지 손을 못 대겠고 말만 신입 그놈의 경력자 우대는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이번에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진로 고민 사연으로 찾아뵙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취업 시기 와 있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요즘에 노답인 지방대 4년 제 문과 뒤늦게 대학교 광고 동아리에서 그냥 스터디 3번 오픽 IH 운전면허 일정 보통 이외에는 없는 무스펙 커말 없음 무자격증 알바 경험 없음 실습 실무 인턴 경험 없음 엑셀 잘할 줄 모름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냥 제가 학교 수업, 집 생활, 회사원이 아닌 직업 가지고 싶었다는 현실 1도 모르는 생각을 못 버린 것. 사실 호텔 경영학을 복수 전공한 것도 이런 이유도 영향이 있습니다. 입학 당시 복수 전공이 교칙으로 의무사항이었는데 아버지 제안 플러스 스스로 생각한 회사원이 아닌 직업 남들 다 하는 자격증이면 남들 다 하는 평균이니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루고 미루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등 본인 탓 100%이니 한탄 핑계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너무 막막합니다. 지금도 사람이 들어가서 뒤지며 보면서 지원 중인데 스펙이나 경험이 전부 아니 자소서 쓰는 법 책을 보는데도 회사 홈페이지 인재상 보고 자소서 써보기도 하고 있지만 자소서 쓰기도 막막하네요. 사무직은 그냥 뭐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경험 어필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 줄도 작성을 못하겠습니다. 이건 자소서 책이나 유튜브 봐도 사무적 경력, 알바 위주로 잘 쓴 예시가 있어서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호텔도 그냥 홈페이지 보고 이거 사람이다 끼워 맞추고 열심히 하겠다, 배우겠다 하면서 쓰고는 있지만 쓰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문과의 희망이라는 영업관리는 일단 영업관리는 경험이 없고 영업은 제가 말도 조리게 잘 못하고 성격이 나의 성과와 이익을 위해 남 구슬리고 거짓말하거나 팔려고 아부하거나 그런 걸 잘 못해서 지원 생각을 안 해봤네요. 막상 내 생계가 되면 하게 될 수도 있지만요. 호텔, 연애, 시금 쪽도 지원 중이고 지원한 대다수는 그냥 씹혀버리기 일쑤이며 몇 개 면접 제의 와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이든 호텔 입사 경력을 쌓을 겸 지원했던 저 현재 부모님과 사는 지역의 결혼, 돌잔치 시설 갖춘 뷔페에서도 경력 있는지 묻고 저는 이런 거 포장하면 안 되니 없다고 말하며 입사 열정 어필 노력하는데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한 곳은 경력 없다고 하니 그 뒤로는 면접관의 질문 후 제가 답변할 때마다 고개 돌리고 건성으로 듣는 태도까지 목격했습니다. 이게 실은 제 인생 첫 면접이었는데 첫 면접에서 이러고 추가 TMI로 상대 지원자가 사촌이 해당 호텔 타 지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니 바로 누구냐고 이름 묻고 적는 모습도 봤고요. 참고로 국내 대기업 계열사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시금 쪽 업무 레스토랑들 거의 전부 관련 근무 경력자 우대. 심지어는 계약직도 경력자 우대라고 써놨고 경력자 우대를 필수 사항에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호텔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업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성과는 없고요. 사무직도 갈 수만 있으면 어디든 가고 싶은데요. 호텔은 대규모, 소규모 다 보고 있고 사무직은 대기업은 걸도도 안 보고 중소만 보려고요. 그런데 중소도 만만치 않고 사무직 자소서와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것도 있습니다. 뽑아만 주면 지역 상관없이 어디라도 상관없으니 조소기업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어디라도 일하면 실무 경력이 되니까요. 취업이 안 되면 경력 승부 노리려고요. 상담 받은 적 있었을 때도 중소 어디라도 가서 경력 승부 노리라고 들은 적도 있고요. 저는 취업을 하고 싶고 하기는 해야 할 텐데요. 매도나도 집 형편이 현재로서는 전부 다 어려워져서 제가 빨리 취업하는 게 조금은 득인 상황인 것도 거짓말은 아니고요. 지금 사람인이나 알바몬들 도우면서 생산직이라도 지원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생산직도 애초에 만만한 일이 아닌데다가 문과 4년대 대졸에 그쪽 비전공자라 모르는 것도 있고 공정 이름이 뭔지도 찾아봐야 하는, 그래서 해야 중소의 단순 생산 정도에 이지 싶지만요. 말이 좀 안 맞네 이게. 죄송한데 말문맥이 안 맞네요. 물리센터 보충 업무 몇 개를 해봤고 단순 생산직 무기관 검사 해봤는데 둘 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지만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다가 가면 된다, 이런 건 좋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근 알바를 하는 거랑 직장으로 내일로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니 모르는 일이지만요. 사무직 호텔에 취업이 너무 안 되면 이런 거 하면 월급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마음 각 잡았고요. 저는 회사는 월급 받으려고 가는 것이지 회사가 바라는 대로 무슨 회사의 성과 가져다 줄 사람, 돈 많이 벌어다 줄 사람, 이런 마인드로 회사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몇이나 될지 그냥 월급 누팡하려고 회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 입장에서 이익 집단이니 돈 많이 벌어줄 사람, 월급 주는 개손해가 아닌 사람 원하겠지만 구직자는 아니라는 거고, 그래도 이런 사람인 척 포장하는 것을 경력이 없어서인지 자소서 면접에서 어렵네요. 취업 강의 유튜브마다 경력, 성과 낸 경험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뽑아만 주면 성과를 많이 내줄 사람은 당장 못 돼도 조기 퇴사는 안 할 사람이라는 심정으로 자소서 쓰고 지원 중인데 정말 막막합니다. 몇백 개 넣어야 한다는 게 한 게 없는 탓인지 자소서 어필 소재가 없어 그렇게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은 지금도 이도저도 안 되면 공무원 시험에도 준비하라고 하시지만 공시는 D가 없다 보니, 그리고 저도 양심 서놓고 공부를 제대로 해본 사람은 아니지라 죽어도 해야겠다면 일단 월급 직장 취업하고 병행하지 공시 온인은 저는 아니라고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하면 상관없지만 아니면 쪽박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구직 중이고 경험 쌓고 싶어 지원하는 일들이나 알바마저도 경력 요구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끔 인력사무소 일용직은 받아주는 것 같아서 가끔 나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취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소라도 뽑아주면 간다는 심정인데 사무직 자소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 자소서 없이 깨끗한 무경력, 무자격증, 무스펙, 이력서만 딸랑 지원하고 뽑아주는 걸 있는지 보려고 공고 뜨는 거마다 지역 상관없이 다 지원해봐야 할지, 천안, 경상도 위주로 보고는 있지만 지원을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공고만 들락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서 그냥 저런 이상한 짓 안하고 전국 지역 상관없이 있는 거 없는 거 자소서 없이 깨끗한 이력서만이라도 막 다 넣어봐야 할지요. 한 번은 회사 한 곳 아무데나 경력 없고 자격증 없고 배워나가야 하고 한대 뽑아주면 조기 퇴사는 안 할 수 있다고 구직자라면 인사팀에 이메일 보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씹혔지만요. 사무직 경험이든 호텔 경험이든 뽑히기 위한 경력도 많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쌓아야 할지, 아니면 다 안되면 이미 각오 잡아놨으니 사무직, 호텔 포기하고 문과 대졸 신분으로 중소 쪽 생산직이라도 적극 지원할지 고민입니다. 생산직은 대졸자가 아무래도 디버프 먹는 게 있으니까요. 특히 대기업은 아예 지원 자격 막아놨을 정도로 많이요. 참고로 생산직을 쉽게 보는 게 아니라 각오하고 현재 사무직 자소서는 한 줄도 못 적겠고 호텔도 그냥 뽑아주면 좋은데 만만하지 않고 만약 다 안되면 중소 생산직이라도 가자, 이런 마음 각오라는 것입니다. 4대 보험 플러스 월급 받고 살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뽑히기 위한 경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쌓고 취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이나 제 탓이니 뼈 좀 때려주시는 폐법 부탁드립니다. 취업하고는 싶은데 저희 탓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하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사연은 잘 적으셨는데 1년 중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맞춤법이나 문맥이 안 맞아가지고 읽다가 헤맸어요. 예, 너무 빽빽하게 적어준 것도 있고 읽다가 뭔가 이게 읽으면서도 아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게 얘기가 딱딱 안 끊어진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듣더라고요. 예, 잘 익히는 사연이 있고 읽다가 뭔가 이게 뭔가 이 구절이 뭔가 끊어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은 좀 지울 수 없습니다. 뭐 그래도 정성스레 적으셨는데 뭐 일단 그렇다고요. 예. 이분의 사연을 제가 예전에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친구 관련 고민 사연 몇 받았었고 예전에 취업 관련 고민 사연 받은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호텔에서 자 나는 어느 정도 감이 보이는데 왜 호텔에서 계약직마저도 죄다 경력직을 뽑으려고 하고 네. 요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계약직도 경력직 뽑는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본인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메로나 때문에 호텔이 굉장히 심하게 적자입니다. 장사가 안 돼요. 옛날 같은 사람 뽑겠는데 호텔이 지금 어떻게 보면 메로나 치킨탈 만하죠.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놀러 안 가니까. 원래 같은 계약직은 경력직 쓰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정해져 있잖아. 계약직 자체가 그냥 잠깐 쓰고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근데 그리고 호텔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까지 큰 엄청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고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서비스고 몸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예. 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지금 호텔이 굉장히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여러분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호텔 쪽으로 안 가잖아요. 보통 호텔을 이용하는 게 숙박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행과 숙박 목적. 근데 사람들이 뭐 요즘에 뭐 밖에 뭐 돌아다닙니까? 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 먼 지역까지 굳이 먼 길까지 와가지고 비싼 호텔비를 지불하냐고요. 안 하죠. 네. 지금 호텔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이 제가 알기로는 페이가 그렇게 세지 않을 겁니다, 프린스님. 네. 페이가 세지 않음에도 경력자를 원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여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원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일하고 말 사람이 오래 일할 사람 뽑아야 되잖아. 왜냐면 호텔이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시에 있나요? 시외에 있습니까? 시외에 있죠. 보통 여행지 끼고 있잖아. 프린스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호텔 지원하면 보통 호텔이 있는 자리가 호텔이 있는 자리가 보통은 어디예요? 도시권에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 있는 호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랑 좀 많이 떨어져 있죠. 휴양지에 있습니다. 휴양지에. 바닷가나. 네.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요. 놀러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채용하고 있고, 네, 가뭄에 콩나듯이. 아니면 사람 안 뽑고 있고, 아니면 영업을 접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문 걸어 잠근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모텔이나 저기 뭐 여관 같은 데도 여인숙 같은 데 있잖아요. 장사 안 되니까 아예 문 걸어 잠그고 당분간 쉽니다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요즘에 숙박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숙박업이 안 된다는 거야.
숙박업 자체가 초토화됐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밖으로도 안 돌아다니니까 뭐, 예. 어디든 힘들어. 숙박을 하는데 호텔, 모텔, 뭐 여인숙 다 힘듭니다. 예. 오히려 이 덩어리가 큰 호텔은 더 힘들겠지. 원래 이게 보면 여름 같으면 원래 눈썰매도 하고 스키 타러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 사람들이. 보통 호텔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온천 리조트 눈썰매장 이걸 끼고 있는데 안 오잖아요 사람들. 눈썰매 타러도 안 오고 스키 타러도 안 오고 스노보드 타러도 안 오고 온천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와. 어. 그러다 보니까 연자 같은 한 10명 뽑는 것도 한 두세 명 뽑겠죠. 두세 명 뽑더라도 정규직 뽑는 게 아니라 계약직 뽑겠고. 그리고 경력직을 뽑는 이유는, 자, 경력직을 뽑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호텔 쪽이 퇴사율이 높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보안업체 일할 때도 면접 지원자 중에 호텔 전공하신 분이 있어. 호텔 일하다 온 사람이 있는데, 왜 호텔 일이 낫지 않냐고 하니까, 호텔 일이 겉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빛 좋은 기사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빛 좋은 기사를 물어보니까, 옷만 번지르하게 있지 완전 노가다라는 거야. 맨날 서빙하고 맨날 시중 들고 인사하고 갑질하는 거 다 받아주고 뭐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주스 달라고 하면 주스 주고 술 달라고 하면 술 주고. 그리고 맨날 서서 일하기 때문에 다리도 안 좋고. 그리고 뭐 그분은 제주도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제주도 일하니까 맨 처음엔 제주도 경치보기 좋았는데 맨날 보다 보니까 제주도도 그냥 제주도도 그냥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제주도 물가도 있지만 돈도 그게 많지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최저시급 비슷하게 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호텔 쪽이 페이가 높지 않습니다. 페이가 짭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번 젊었을 때 독고독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독고독고님 혹시 사연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그게 생각해봐. 호텔이 이게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사람 상대하는 일. 괜찮아요. 괜찮아. 일요일이면 되니까 굉장히 사람 상대하는 일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또라이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텔이라는 사람들 알러 보이잖아. 갑질이 뭐 가스라이팅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구신구신 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매일 해봐 매일. 그리고 말이 제주도잖아. 거의 대부분 타지 사람 아니야. 타지에서 오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요. 호텔도 내가 알기로는 군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군기. 먼저 온 사람이 선배고 후배고 나름 이 똥군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보안업체랑 비슷해. 보안업체도 입사선으로 해가지고 군대 놀이 하거든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까라면 까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호텔만 노릴 게 아니라 이참에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건 어때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호텔 설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1년 버티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율이 엄청 높다고 들었어요. 일단 타지로 가야 되니까. 타지로 간다는 것 자체가 큰 마음 먹고 가는 건데 특히 지금 수도권에 살았던 사람이잖아. 수도권 살았던 사람이 지방 가면 적응하기 더 힘들어요. 왜냐면 지방 사는 수도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대체로. 타 도에 온 사람들보다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서울말 쓰는 사람들이에요. 깍쟁이들 다 싫어하거든. 아니 서울에 계신 분들 지방에 사투리 쓰는 사람 싫어하잖아. 역으로 생각해봐. 깍쟁이 짓 하다가 뼈도 못 추려. 어? 특히 약간 좀 그 지방 사람들 싫어하는 게
특히 뭐 부산이나 전라도 가잖아. 그럼 싫어하는 게 그 서울 사람 특유의 그 약간 건들건들거리고 그 하면 정말 조져야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 저거 아직 물 안 빠졌네 하면 아 여기 서울인 줄 알아 하면서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지방 쪽에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지방 내는 거 두려워하잖아. 사연 생각 좀 하고 내일 아유 보낼게요. 독고독고님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님 그런 거 생각해야 돼. 대부분 호텔이 지방에 있잖아요. 수도권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관광지가 지방에 있잖아. 그럼 지방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뭐 어중이 떠중이 다 있지만 그 지역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텃세 같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그 정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 동네에서 일하는 내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하고 전혀 생판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내 지역 사람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뭐 내가 다른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막 텃세 부리고 막 갑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 멘탈이 약하고 버티기 쉽지가 않단 말이죠.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호텔 쪽을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막상 일해보면 실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 일해보면 이게 오래 할 일이 아니라고. 평생 직업을 하기 그렇다고. 예. 왜냐면 호텔 쪽에 가장 유명한 거 그거 있잖아. 왜 카지노 같은 것도 일을 오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정성 카지노 같은 것도. 음. 정성 카지노 같은 것도 음, 그 금방 그만둔 사람도 많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란터스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호텔 아닙니까만. 금방 왔다 금방 나가다고 하잖아. 그 호텔 쪽이 다 비슷해 보면. 어?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입사 때 들어와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많은 쪽이죠. 그럼 님도 설령 이렇게 고생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 뭐 많은 그러니까 저분들이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자 프리한 직업 자 직업이 프리하다는 거는요 나가는 게 쉽다는 거야. 프리스린이 보면 아까 너무 직업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관을. 너무 직업이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직업이 현실입니다. 직업은 우리 먹고 사는 거 직면에 있고 일단 돈이 되고 수입이 돼야 돼. 그리고 살만해야 돼요. 할만해야 되고. 근데 너무 호텔집 내가 보니까 너무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더라고. 프린스님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제일 이 전공사에서 후회하는 전공 중에 하나가 호텔 관광학과예요. 왜냐하면 호텔 관광 쪽 아니면 이건 솔직히 학벌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거든요. 본인도 아시죠? 난감한 게 그거잖아. 내가 호텔 관광 쪽을 이 적성을 못 살리면 이 졸업증 어디 가서 뭐 우대해 준다거나 쓸만한 곳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린스님이 더 호텔 쪽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보통 호텔 관광 나와도 호텔 관광으로 쭉 가는 사람들이 또 드물다는 거야. 나오고 나서 후회하는 쪽이 많은 전공이에요. 대체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호텔 쪽 전공은 계속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될까? 죽이래도 밥이랬든 간에 일단 난 해봐야겠다고 계속 밀어붙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이참에 내가 직업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바로잡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좀 가능성을 넓게 보는 쪽이 더 낫지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수도권 산다면서. 수도권 사는 게 오히려 일자리 구하기는 좋을 텐데. 호텔 쪽을 제외하면 일자리 구하기 좋잖아. 호텔을 제외했을 때.
꼭 호텔에 해야겠습니까? 호텔 쪽에서 그 턱시도 유니폼 입고 꼭 일하고 싶어요, 그게? 보통 호텔 쪽 가는 곳이 보통은 우리가 알고는 리조트 호텔 이런 곳이거나, 어, 리조트 이런 곳이거나 아니면 예식장 같은데, 큰 예식장 같은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식장이 장사가 안 돼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 쫓겨날 판국이야. 호텔 내가 봤을 때는 점점 관광에서 비전이 없어질 거야. 호텔 관광 쪽은. 당분간은 그냥 계속 빙하길 겁니다. 지금 이게 풀리는 게 아니야. 지금 뭐 아시겠죠?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7,000명 나왔잖아. 7,000명. 대구 초토화됐잖아 지금. 대구 오늘 이번에 400명 나왔어. 400명. 전 지역이 안심 못하게 돼. 뭐. 제가 봤을 때 호텔이 계속 빙하길 거예요. 계속 빙하기. 지금 잠깐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길게 잡고 이게 약간 5년까지는 쭉 빙하기 있지 않을까. 원래 잘 될 때도 원래 호텔하게 성행할 때도 호텔 쪽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박봉이었어요. 박봉에 굉장히 좀 힘들게 했어. 호텔 쪽이 잘 되는 쪽에도. 근데 지금 호텔 쪽이 안 되잖아.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 뽑지 않을 뿐더러 기존 일하는 사람들도 언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무직도 상경 계열이나 사무직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불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 다 아세요. 중소기업 웬만하면 사무직을 하겠다 하면 여직원을 더 뽑아줍니다. 조서 같은 경우 여직원을 뽑아요. 왠지 아세요? 여직원은 돈을 좀 적게 줘도 되거든요. 남자 직원은 200 주고 여자 직원은 한 180만 줘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게 보통 여성 출신들, 그러니까 그 정보처리과 나온 사람들, 경영이나 그 사람들은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여성 나오면서 3년 내도록 그것만 한단 말이야. 타자하고 엑셀하고 그 커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소기업 사무직업 남자 직원도 있지만 여직원들이 많이 해요. 보통 중소기업은 경리가 우선이죠. 중소기업은 사무직 들어갈 자리가 굉장히 협소해요. 굉장히 작아요. 몇 명 없어. 중소기업 저는 어딜 가더라도 가봐요. 사무직 책상 테이블이 몇 개 있는지. 제대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중소기업 사무직 출신이니까. 제가 출신이잖아. 보통 여직원 한 명이 홍일점 한 명, 많으면 두 명. 회사가 좀 크면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 관리할 사람이 좀 양이 많으면 그러면 한 명 더 두는 거죠. 두 명이야. 많으면 두 명. 이미 지금 조수 사무직마저도 상경계열 그러니까 상경계열 경영 경제 이런 나온 사람들이 컴할 필요 없다고 해. 누가 그래? 누가 그럽니까? 그럼 힘들게 따신 분들 뭐가 되는 거야? 아니 그 유튜버 말 믿습니까? 유튜브 말보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 말 믿어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재방송의 매니저 김동리 그분도 사무직 취업했는데 그분도 커마일 땄어요. 적어도 이미 취업하려면 커마일이라든지 토익 정도는 따야 돼. 그러니까 님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내가 사람 뽑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그냥 논 거야, 논 거. 님은 안 놀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스펙이면 그러니까 면접자 입장에서 이 사람 놀았네. 도대체 학교 4년 다닐 동안 뭐 한 거야? 전공도 별거 없고 뭐 학점도 별로고 졸업장만 땄네.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나? 이 사람 말고 학점 더 낮고 뭐 대학도 낮고 토익이나 뭐 자격증 따고 있는 사람들 면접자라고 누구 뽑을 거야?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분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럼 미쳤다고 사람들이 커말 시험할 때 그렇게 불을 켜고 따려고 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커말 타겠다고 상공회사에 그렇게 몰려요? 이게 없어도 되는 자격증이야? 막상 일할 때는 그러니까 막상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 자격증의 용도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근데 뽑을 때는 다르단 말이야. 막상 일할 때와 뽑을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커말이 필요 없는 분야도 커말 자격증 따고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 버렸어 이게. 원래 조사 사무실 같은 데는 커말이 필요 없긴 해요. 없는데 거기 합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커말 자격증 가지고 있다면 그럼 그 사람들 기준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조소 가면 커말 수립이 없어. 중소기업 가도 커말 수립이 없는데 이미 거기 합격을 해서 들어간 상당수가 커말 자격증 옵션을 깔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업계 관리가 바뀐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그냥 뭐 그래서 졸업장만 있으면 뭐 일하겠다고 하면 뽑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얘기가 틀려진 게 뭐냐 하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커말 자격증 따고 들어오니까 이제 커말 자격증 얘네들이 일 시켜보니까 얘네들이 있는 애들이 낫다. 이렇게 뭔가 이제 업계에 깔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커말 자격증 있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없다 하면 그냥 서류 걸려내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 근데 커말 자격증 없어도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지금 지원자들이 다 커말 자격증 까고 있으니까 지원자 입장에선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 뽑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님 내세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면접자 입장에서는 무스펙이면 놀았다는 거예요. 놀았다. 아, 이 사람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막 맨날 놀라고 게임하고 술만 마시고 놀았겠네. 그러니까 졸업장 땄네. 딱 이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프린스님이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알바 안 해봤다면서. 그러면 토익이나 컴할 딸 수 있는 시간이 남았잖아. 아니면 뭐 대학교 다닐 때 과제가 너무 빡빡해가지고 도저히 뭐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었다. 그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서. 대학교 생활 여러분 그렇게 빡빡합니까? 시험 기간 뭐 1, 2주 빼고는 솔직히 좀 널널하잖아. 학기 초 1, 2주 한 3주까지는 솔직히 뭐 과제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정말 좋은 학교 말고는 몇몇 학교도 없고 학과들 말고는 솔직히 1, 2, 3주는 솔직히 그냥 뭐 워밍업이잖아 워밍업. 집중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2주차 아예 수업도 안 들어가잖아요. 거의 뭐 수업도 그냥 진도도 안 뜨잖아 그냥. 그냥 교수님이 그냥 자기 소개하고 전공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커리큘럼 짜주고 그거 다잖아 그냥 1주차는. 2주차 때부터 조금조금 설명하고 많이 안 나가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미 지금 4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무스펙이라면서 무스펙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무스펙 자체가. 그러면 님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금 취업 시장에 이제 비집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하나 물어볼게 프린스님. 요거를 물어볼게. 님이 학점 좋습니까? 학점이 4점대 넘습니까? 장학금 받았습니까? 학점으로 커버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내세울 게 없는가? 무스펙만 뿐만 아니라 괜찮아요. 무스펙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자격증 같은 것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전공도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네 전공 자체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관광 자체가. 왜냐? 아니 관광에 있던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면접자 입장에서는. 상경계열이면 이 사람 뭐 어디 사무실에서 이제 일하려고 여기 들어왔구나. 3.7이면 나쁘진 않은데 전공 자체가 이제 호텔 관광이잖아요. 이 전공만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왜 여기 지원을 했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예. 일단 스펙을 키워야 됩니다. 예, 스펙을 키워야 돼. 커말 토익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서울 쪽으로 알아보세요. 서울 쪽으로. 서울 쪽과 수도권. 네.
왜냐면 제 방송에서도 서울 쪽에 취업하신 분 있거든요. 지방대 나오고. 프린스님, 님처럼 지방대 나오고 취업한 사람이 있어. 님이랑 학점 비슷해. 그분은 커말만 땄을 거야, 아마. 서울에 취업을 했거든요. 서울은 근데 대신에 조수 사무실 많습니다. 근데 님이 조수라도 들어가겠다 하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무작정 지원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형편없는 데도 많아요, 서울도. 훨씬 많아, 지방보다.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를 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을 보지 마시고 차라리 수도권이나 서울 쪽을 보세요. 아니에요.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취업 지원하지도 말고가 아니라 지원하면서 자격증 따라는 거야. 네. 자격증 따면서 지원도까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격증 따면서 지원까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조수라도 들어가서 뭔가 경력이나 일해본 어떤 경험을 만들어 놓는 게 그래 뭐 첫 단추를 깨야 뭐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님이 어디든 팔아주기만 하면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수라도 들어가세요. 조선 분명히 서울권이라면 사람을 뽑을 거야. 대신 열악하거나 좀 힘들겠죠. 근데 그런 거라도 좀 이래가지고 내가 좀 커지어 싸우면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지금보단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나이가 젊으니까. 그리고 님이 수도권 사람이잖아. 수도권 사람이 지방 벗어나면 너무 힘들어요. 적응 못해. 그러니까 지방 사람이 서울 와가 적응하는 것보다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 와서 적응하니 훨씬 더 힘들어. 몇 배나 힘들어. 일단 사무직 쪽으로 최대한 해보고 나서 더 이상 안 되면 다른 걸 찾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랫동안 한번 지원해 봅시다. 오랫동안은. 그러니까 알바 경험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냐. 알바 경험. 아니면 인턴이라도 지원하세요. 인턴이라도. 너무 정규직만 하지 말고 그냥 사무직자님 다 지원해. 인턴이든 뭐든 다 지원해요.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다 지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무 보조도 지원하고 다 지원해요, 그냥. 그냥 이거 아다리 되네, 조건 되네, 그럼 다 지원하세요. 전방위적으로. 오히려 님이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뭔가 잘못 끼어진 게 뭐냐 하면 호텔만 기준으로 호텔만 파악하다 보면 호텔 쪽은 맞추다 보니까 아니 호텔은 자리가 안 나죠. 아까 얘기했지만 호텔이 어려웠다 보니까 호텔에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답이 없을 거야.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버티기 쉽지 않을 테고. 탄도왕님 어제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이네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음. 어떻게든 여기 사는 게 나아요, 프린스님. 님 나가면 여기서 벗어나면 더 힘들어. 음. 청춘을 수도권에 다 보냈는데 서울은 가능하잖아요. 서울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봐야지. 일단 내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너무 호텔 쪽으로만 취업의 스탠다드를 잡았다는 거예요. 호텔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호텔이 너무 불경기돼. 그러니까 만약에 불경기가 아니었으면 이미 뽑아서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은 힘들 거라는 거. 앞으로 경기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숙박 쪽은. 네. 거의 적자리 면치 못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문 닫아놓는 데도 많을 테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란의 바위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회하라는 거죠.
호텔을 기준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서울에 조서 사무실이라도 그냥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 호텔에 오지 마십시오. 거기 정기식 전화 해준다고 계약직 뽑아서 2년 동안 최저시급으로 놀려먹고 버립니다. 예, 그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대다수가 호텔 전공하신 분들이 후회하더라고, 전공을. 그러니까 저게 일이 그냥 편한 게 아니라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뭐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잡부예요, 잡부. 개잡부라니까. 인사하고 뭐 객실 손님이 부르면 튀어가가지고 뭐 해달라, 치워달라, 뭐 어?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막 욕먹고 막 하루 종일 서서 구두 신고 서 있어야 되고 발에 맨날 무좀 달고 다니고 그리고 내 집도 아니니까 어디 숙소 같은 데서 맨날 어, 생활해야 되고 돈도 안 보이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텔은 그냥 접읍시다. 네, 호텔은 접고 사무직 쪽으로 지원하세요. 서울 쪽으로. 서울은 조소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조소는. 네.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잠깐만. 님이 복수 전공이라 했잖아요. 프린스님. 영어가 주 전공이고 호텔 경영이 복수 전공. 그럼 영어 전공을 살리면 되겠네. 영어 전공을 살려가지고 사무실 가면 되겠네. 그럼 영어가 주 전공이면 토익을 따야 되네, 무조건. 앞으로 호텔 전형은 살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영문학과란 말이잖아. 그 영문학이면 영문학이 맞는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 근데 영문학과인데 영어 자격증이 없어.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다른 사람도 영문학과 아니야. 얘네도 토익 자격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시당초 단추를 잘못 끼웠네요. 원래 메인 전공이 있는데 그 메인 전공 안 살리고 다른 전공 살리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피볼 수 있는 거야. 예. 그냥 원래 전공대로 가면 되네. 원래 전공대로 이제 하치고 토익 따고 조서라도 지원하면 내가 봤을 때 가능해. 가능합니다. 호텔의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 호텔의 미련을 버리시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 잡고. 그나마 서울 쪽은 수요가 많아요. 안 좋은 쪽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님이 뭐 어디 뭐 괜찮은 것들 가가지고 돈 많이 준 데 가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라도 뭐 일 시키고 받아주는 데 있으면 하겠다는 거잖아. 예. 그러면 서울에 저 사무실 많잖아. 저 중구 저기 뭐 구로 가상 같은 데 많으니까 그런 데 노리면서 가면 되죠. 어차피 서울 중에는 알 거 아닙니까? 수도권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프린스님. 어때요? 제가 얘기한 거. 예. 호텔을 버리고 메인 전공인 예. 영문학을 살리고 그 영어를 따야 되죠. 그러니까 호텔 전공인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영문학과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토익까지 여쭤버리면 이 사람 영문학 전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갑자기 저 원래 호텔 전공해서 호텔 취업하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이 사람? 주전공은 그러니까 사무직 쪽 가려면 호텔을 버려야 되는 거야. 호텔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사무직 쪽으로 아예 메일은 이제 카테고리를 딱 잡으셔가지고 그쪽으로 맞춰가 취업 준비하고 자소서도 내라는 거죠. 사실 조서 같은 데는 자소서 같은 거 보지도 않습니다.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일이 급하기 때문에 서울 조서는 보면 몇 군데는 1년 안에 시달린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학원도 잘 안 돼요, 프린스님. 학원도 잘 안 돼. 어학원 같은 거 잘 안 돼요. 큰 학원 말고는 안 돼. 그리고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실력이 중요한데, 그러면 영어 성적이 있어야 되잖아. 영어 성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언어 실력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익이 있어야 된다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토익을 딴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토익 요즘에 얼마 정도 필요하지? 한 800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800은 필요할 것 같아. 어떤 식으로든.
근데 호텔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만스님. 호텔이 진짜 경영난이 시달린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에서도 장관계 뭐세요? 해외에서도 여행을 오는 사람이 없고 국내에서도 지금 오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겨울에도 지금 보면 문만 열어놨지. 그럼 오픽하고 다 따요. 오픽 토익 다 따. 예. 그러면 님 올해 목표가 딱 정해졌네. 올해 커말, 오픽, 토익 다 올립시다. 이거 올리고 안 올리고 차이 커요. 프린스님. 나이 젊으니까 뭐 지방대를 하더라도 영문학과 3.7 학점에다가 토익, 오픽, 커말 있는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그래도 영어는 좀 할 줄 알겠네. 소통은 되겠네. 그럼 회사에서도 뭐 해외 영업이나 이제 영어 관련 뭐 외국 사람과 통화할 일이 있으면 님한테 맡기면 되잖아.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외국 언어에 대해서 두려움 느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이. 이거 살리란 말이야, 이거를. 이걸 지금부터 살려야 돼요. 호텔을 살릴 게 아니라. 호텔은 그냥 버리시고. 지금 26살이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어, 프린스님. 젊단 말이야. 대학교 졸업하고 26살이면 굉장히 젊은 거야. 그래도 다행인 게 대학교를 다이렉트로 졸업했다는 거. 아, 농심, 신 거기 말하는 거죠. 예, 그 글자로 시작하는 호텔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들어가기 빡시잖아. 빡시잖아요. 그 대기업 아닙니까? 예. 사나이 울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거기 많이 빡실 텐데. 예. 진짜 사나이, 그거 들어가도 이제 사나이 울 수 있는데, 진짜. 그 들어가기도 전에. 예. 아무튼, 그렇게 갑시다. 프린스님 그래도 좀 생각의 전환이 좀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전환이 되지 않나요? 아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프린스님? 네.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데를 너무 깊게 이제 파고 그쪽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아니, 뭐, 무스펙도 취업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 그거, 아니, 그러면 절대 다수는 스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삽질하는 겁니까?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하는 건데 그거 삽질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막상 취업하고 좋은 데 가는 사람 스펙을 먼저 준비한 사람들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걸 살리란 말이야. 살리면 가능성 있어. 아직 기회도 많고. 젊기 때문에. 이미 뭐 큰데, 뭐 좋은데 남들 알아주는 데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할 수 있는 데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예요. 넓게 보시면. 아니에요. 지금 오픽 IH 없어요. 지금 따야 됩니다. 저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제대로 안 들으셨는데 저분 오픽 IH가 없기 때문에 따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 오픽이나 토익이 없기 때문에 영문학과 나왔음에도 그 영어 관련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어학 성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고 얘기한 거야. 있고 없고 차이 크다고. 예. 저분 아예 없어요. 저 운전면허증 말고는 없어요. 이쪽 보통 말고는. 그러니까 그걸 따야 아마 IH는 있다고요? 그럼 IH 있으면 토익까지 따요. 토익까지 따.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헷갈리네. 토익도 따요. 토익도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돼. 일단 서울 쪽으로 일단 지원해요. 서울 쪽으로. 예. 호텔은 쳐다보지 마시고 일단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지원해 봅시다. 최대한 지원해 보면 분명히 연락 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예, 연락 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면접할 때도 내가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면접하는 게 어렵다면 있잖아요. 돈을 줘서라도 배우세요. 예, 면접해가지고 그 면접자한테 얘기를 제대로 못하겠다면 뭐 돈을 줘서 배우던가 해가지고 본인이 말하는 실력을 좀 키우세요. 예,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다 해봐야죠. 저는 이제 좀 스탠다드 바꾸고 또 접근해 나가시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직업이 이상적인 분야라 너무 자기가 원하는 분야만 딱 보지 마시고 한정돼서 보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어떤 내 전공이나 내 분야로 갈 수 있는 게 넓다면 최대한 넓게 보라는 거. 넓게 본다고 손해볼 거 없어요. 아니 꼭 먹고 사는 게 내가 원하는 뭐 전공이 아니라도 괜찮아. 아 무슨 여러분들 중에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전공 살려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그 전공 살리는 대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실업자 더 많이 늘어날걸? 훨씬 더 많이 늘어날걸? 몇 배가 늘어날걸요? 우리가 왜 전공을 왜 못 살리겠어요? 우리가 왜 좋아하는 거 왜 못하겠냐?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도 돈이 안 된다거나 사람 안 뽑는다거나 비전이 없다거나 막히잖아 이게 현실의 벽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 가야 되잖아. 자꾸 어느 한 분야 나 저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프린스님, 예,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는 호텔 쳐다보지 마시고 사무실 쪽으로만, 서울 쪽으로, 예, 많이 지원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예. 그래도 아직 졸업장이 있잖아. 나이 어리고. 나이 어리면 졸업장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쓸 만큼 써보고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잖아. 아직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데, 화정해 본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뭐 다른 거 하겠다 하면 좀, 뭐 생산직 가겠다고 하는 이건 좀 오바고요. 생산직은 어차피 님 있잖아요. 4년제 출신이 생산직 가봐야 좋은데 못 가요. 아웃소싱이나, 아웃소싱 이런 데 못 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무직 가서 일하는 게 낫다는 거야. 어. 막상 사무직 가서 사무직 4년제가 이제 지원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나이 많은 사람도 받아주는 곳이에요. 경쟁력이 없는 분야라는 거죠. 뭐 들어가도 제대로 된 대우나 처우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좀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치고 일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보수는 좀 적더라도 본인이 무슨 많은 보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만큼의 돈만 다 주면 하겠다는 거잖아. 예, 그러면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당장 이제 내일부터 서울권에 이제 사무직 자리 있으면 일단 많이 최대한 많이 내보시고 예, 계속 한번 부딪혀 보세요. 분명히 될 겁니다. 올해 안에. 아무튼 프린스님 고민 사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